좀 전에 연역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마더링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질문하는 거와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인 5E 러닝 사이클 마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그리고 귀납적 교육 방법의 하나로 5E 러닝 사이클 마루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우선은 5E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짐작이 되시죠? E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네, 5개가 나옵니다. 보세요. 네, 전체 단계는 5단계. 근데 각 단계 이름을 다 알파벳 E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and Evaluation. 그래서 5개의 E 해서 5E Learning Cycle Model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게 무슨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이다. 자, 귀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러닝 사이클, 이게 탐구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E 탐구 학습 방법인데 왜 탐구라고 들어가느냐? 바로 exploration,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exploration이 있는데 탐구라고 했을 때 생각나세요? 2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대답을 하는데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증거에 기초한 evidence-based explanation을 만드는 것이죠. 예. exploration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고 연구 질문이 있습니다. 탐구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exploration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 쉽죠? 자,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했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찾았던 것들을 다 결과를 다 어떻게 모아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expla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활동했던 거, 질문과 데이터와 결론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단계, explanation 단계입니다. 물론 이때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것을 설명하고 다 할 때 그게 꼭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explanation 단계에서 과학적 지식, 개념을 학생들의 활동한 거, 보고한 거에 기초해 가지고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역적인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우리 modeling strategy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는 explanation이 어디 있었죠? 예, 먼저 나왔죠.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follow-up, hands-on activity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귀납적이죠. 귀납적인 탐구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exploration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2개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exploration하고 explanation 이해가 되셨죠? 탐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해서 개념을 형성하는 거, 개념을 형성이 아니라 개념을 finalize 하는 거, 이게 explanation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보세요. 그냥 질문을 탁 던지고 수업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의 동기 유발, 처음에 introduction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engagement, 학생들을 요 주어진 토픽에 engage하게 한다. 그래서 engagement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가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evaluation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대충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 여기 elaboration이 하나 더 있어요.
이 elaboration은 explanation을 통해서 이거 활동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또 교사가 개념을 또 도입시켜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념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형성된 개념이 완벽하진 않겠죠.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의 개념을 정교화시킨다. elaboration,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예시들을 여기서 선보이면서 학생들의 개념을 elaborate 시킨다. 그래서 elaboration입니다. 그래서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evaluation, 5E 해서 5E 말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ngagement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죠. 흥미를 유발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어진 토픽에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 선 개념을 교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modeling strategy 할 때 열 전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 토픽을 modeling strategy에 맞게 연역적으로 수업 설계를 할까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하면 귀납적으로 5E 스텝에 맞게 설계를 할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engagement니까 이 heat transfer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관련된 이 토픽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건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fit을 도와줄까라고 했는데 미국은 히팅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벤트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근데 가끔은 이게 뭐 밑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게 위에 있을 때도 많아요.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위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위가 뜨겁죠. 밑에는 차갑고. 근데 이게 서큘레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게 위에 있으면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죠. 학생들은 모르죠. 근데 이제 인게이지먼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히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학생들 다 집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 뭐 위에서 내려온다. 근데 할머니가 항상 이게 걸어다니거나 했을 때 위는 괜찮은데 항상 다리가 시렵고 다리가 차갑고 밑에가 차갑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겠죠. 자기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우리 할머니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 토픽에 관심 갖고 막 자기네 얘기를 하면 벌써 준비가 된 거예요.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오늘 열 전도, 열에 대해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exploration. 자, 여기서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연구, 질문, 탐구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탐구 문제가. 그리고 학생들이 그 탐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활동, 데이터 컬렉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탐구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탐구 주제, 탐구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얻어야 되고 또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단계가 이렇게 되죠. 질문이 있고 이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항상 학생들이 다 질문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이 항상 그 어떻게 하면 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과정도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대답도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오픈 인쿼리,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레벨 3, 제일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퀘스천에서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질문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이제 만들어내고 프로시저도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얘기하겠죠. 물론 선생님은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도와줘야죠.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을 학생들이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오픈 인쿼리.
이렇게 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이게 많이 해봐야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높은 레벨이고 두 번째 이게 넘버 1, 넘버 2 레벨 1 and 2가 가이디드 인퀄입니다. 가이디드 인퀄인데 보세요. 질문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분이에요. 교사가 질문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에서 배워보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갖고 온 질문이 있어. 이게 되게 궁금해. 내지는 우리 그 아까 그랜마 얘기했으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자 레벨 2는 procedure 방법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해서 학생들이 그 방법을 자기네가 설계하는 거는 이제 레벨 2고 방법을 교사가 또 제공하는 거는 레벨 1입니다. 자, 질문도 주어지고 이제 procedure 방법도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험이 끝나고 나서 결론 도출은 누가 한다? 우리 학생들이 한다. 이거에 따라서 레벨 1이냐 2냐 방법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냐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레벨 1에서 1, 2, 3로 갈수록 더 힘든 과정이죠. 예, 더 많은 자유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 0가 confirmatory인데 이거는 answer 자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inquiry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문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건 탐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대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고 confirmatory lab이란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대학교 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교수님이 다 개념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랩으로 가가지고 교수님이 얘기한 개념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confirmatory lab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쉬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떨어지겠죠. 자, 아무튼 레벨 0, 1, 2, 3가 있다. 그리고 레벨 0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레벨 0는 이거는 연역적인 수업 방법에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뭐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너가 궁금한 게 뭐니 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도 되고 그건 선생님의 결정입니다. 프로시저도 마찬가지고요. 앤서는 학생들이 찾아야 되고 자 레벨은 선생님들이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레벨 이제 1으로 가는 거죠.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기 그린 아까 우리가 마를링 스트레이지 할 때 제가 선보였죠. 이게 그린 컬러가 찬물이고 이게 레드가 뜨거운 물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인덱스 카드를 쫙 뺐을 때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거가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느냐? 앞에 있는 우리 힐링 시스템 설명하면서 잘 해야죠. 힐링 시스템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뜨거운 물, 찬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역적 그 마를링 스트래티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밑에가 뜨거운 물이고 위에가 찬물일 때는 바로 쫙 섞여요.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찬 게 내려오니까. 근데 이거는 찬 게 벌써 밑에 와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찰한 걸 적게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하게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할머니한테 그러면은 이 위에만 따뜻한 게 아니라 밑에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니네가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까지가 이제 exploration이고요. 자, explanation은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한 활동을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설명했다 그래서 다 과학적인 그 개념이 다 나오느냐? 꼭 또 그건 아니에요. 이때 교사가 여기 있네요. 예,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설명한 것을 잘 이제 듣고
과학적 개념을 도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빠졌네요. 여기서 학생들이 본인들 걸 설명하고 그 해답을 제시할 때 꼭 evidence based로 어떻게 알았니? 뭘 근거로 하니?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대답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개념을 잘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의 전달이고 여기서는 대류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활동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류 현상을 잘 설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은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위에 있고 위에서 나오니까 그럼 밑에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이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위에 선풍기 같은 실링 팬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틀어주면 겨울에도 살짝 틀어주면 뜨거운 바람이 훨씬 더 잘 돌아가 가지고 대류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돼서 온도가 골고루 이제 열이 전도가 돼 가지고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고 대류 개념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explanation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elaboration, 그럼 학생들이 대류 현상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근데 보다 많은 예시를 주면서 학생들의 대류 개념을 보다 정교화시키는 elaboration 단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convection oven, 다 오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요새 미국에서 핫한 이제 제품입니다. 이제 에어 프라이어가 있고 여기는 컨벡션 오븐에서 이제 차이점을 이제 비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실생활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을 설명하고 학생들한테 집에 이런 거 있냐 물어보면 다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느냐 이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서 데일리 라이프 이그젬플을 주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대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예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 그 개념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그 예시를 더 준다 그러면 이제 지구, 이제 지하에서도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해류에서도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 바람이 낮과 밤에 바다 쪽으로 부는지 또 육지 쪽으로 부는지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도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수업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설명하면 학생들이 너무 이제 투머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라보레이션 단계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학생들의 개념을 더 정교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은 학생들의 날리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마들링 스트래티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예시를 다시 주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기서는 뭐 대류 현상만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예시 중에서 대류 현상과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마크를 하겠죠. 마크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옆에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차시에서는 연역적 교수학습 방법인 Modeling Strategy 그리고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인 5E Learning Cycle Model 탐구학습 모델을 선보였는데 어떻게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다음 차시에 다시 한번 5E Learning Cycle 모델에서 좀 더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탐구학습이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런 것을 더 설명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인 탐구학습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